(1월 6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4,300, 4,450, 그리고 4,520선까지 또다시 코스피가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하지만 장이 흐를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그리고 CS 기대감으로 올랐던 로봇주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말씀드린 대로 4,500선을 뚫어냈고요. 4,525포인트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 반도체주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 낙폭을 축소해내면서 결국에는 고점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또다시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자면 전강후약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 초반 960포인트, 또다시 코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지만 이내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일중 저점 950포인트였습니다. 그래도 950선은 지켜내려는 코스닥의 흐름들을 확인했고요. 3시 구간에서 낙폭을 축소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던 모습이고요. 오늘 95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전거래일에 2조 이상 담아냈던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는 1조 이상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그래도 장이 흐를수록 이 매도폭을 좀 축소해 나가는 모습들 확인이 됐고요. 6천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물량을 가장 많이 덜어냈고요. 반면에 그 가운데 SK하이닉스를 순매수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도 6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5,9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세 이어갔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기관은 310억 원 팔자세, 외국인은 3천억 원 이상 덜어냈고요. 개인이 순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오늘 3,800억 원 이상 담아낸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 주목해 볼까요?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 이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최근 이번 주 방산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증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갔고요. 특히나 군사용 드론 종목이죠. 레드캣 홀딩스나 에어로바이러먼트의 경우에는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9%, 16%대 폭등을 했던 모습인데요. 베네수엘라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다음 타깃은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네수엘라 공습, 표면적인 이유는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밀매 혐의지만 시장에서는 이 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린란드를 언급을 해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좀 내놨습니다. 그린란드가 필요한 이유, 역시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최대 원유 매장국이고요. 철광석이나 금과 같은 광물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손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간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쿠바라던가 지금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월가에서는 방산주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정책 기조가 완전히 전환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서 나토라던가 중동에서도 국방을 강화하면서 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죠.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방산 빅4의 이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살펴봤을 때 지난해보다 모두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40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 50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2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인데요. 그만큼 오늘장에서도 흐름 좋았습니다. 종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방산주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9%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풍산 8.6%대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5.6%대 급등했고요. 하나시스템 3.9%,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3.87% 상승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방산주들 사실 연말에 굉장히 조정이 한 차례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상방 얼만큼 열려 있을지 이 가운데 종목 옥석 가리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월 6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쉬어가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오후장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코스피가 아침에 좀 많이 밀리면서 오늘 조정이 들어오는구나. 그래, 좀 많이 올라갔어 했는데 막판에 막 불꽃쇼를 조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코스닥도 장중에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고 그러면서 좀 매물 출회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로봇도 뭐 CES 2016 관련됐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물 출회들도 좀 많이 일어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도 장중에 1조 넘게 팔면서 좀 하방을 좀 미는가 했는데 다시 또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조금 더 올려줬던 것 같아요, 지수를. 그렇습니다. 뭐 1월 2일부터 해서 그죠? 어제, 오늘 해가지고 코스피는 연달아 지금 올라가고 있고 4,500포인트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죠? 좋습니다. 좋은데 마냥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정필승이 아니죠, 그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뭐 초치는 말 왜 해?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시장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신대가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 2020년과 2021년도 여기 작년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이때가 코로나 시국이었죠. 이때의 이 거래량 이거에 비해서 작년 2025년도에 이 거래량이 이 파란색 선이 2020년의 절반입니다. 이 절반 수준보다 조금 올라와 있고 2021년도의 거래량에 비하면 못 미치죠. 절반 수준이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4월 말부터 해가지고 8개월 동안 무려 75%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거래량은 안 된다. 그럼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급하게 올라간 만큼 조금 급하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겁니까? 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AI라는 이 거대 산업 자체에서 지금 파생돼 있는 우리 주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2025년도 작년에 조금씩 이제 조정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큰 폭으로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짧게 간 만큼 이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그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원래 밀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연한데 이게 조정폭이 이제 깊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조정을 또 우리가 명백하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 조정 때 우리는 사야 된다. 그럼 뭘 사야 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애프터마켓에 나왔을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AI라는 이 거대 산업 자체에서 반도체가 중심이고 그 주변에서 작년에 주도를 했던 뭐 조방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2차 전지요? 아니요. ESS이고요. 그다음에 원전이요? 아니요. SMR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전력 설비.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자동차요? 아니요. 자율주행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AI와 관련돼 있는 그런 우리나라 주도주들 내에서 실적주,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적주를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실적주가 조정 시에는 강한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똑같이 조정 줄 때 더 큰 폭으로 너무 과하게 밀어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정폭이 깊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하방을 견조하게 지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실적주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도주에서 순환매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실적주인데 실적주에서 조정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하셔서 반등 주면 익절하시고 다시 기다리셨다가 조정 주면 다시 사서 익절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거의 주도주도 대부분이 고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끌고 갈 수 있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끌고 100만 원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물어보시면 아니요 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줄 때 매수해서 익절하면 익절하시고 반등 주면 익절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나가야 되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실적, 주도주에서 실적이 너무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은 그런 종목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즉 수렴하고 정배열로 돌아서는 때 그때를 타점으로 해서 매집을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또한 실적이 기반이 돼서 그 하방으로 더 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조정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밑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폭이 그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식으로 주도주 내에서 반드시 실적주입니다.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되는 거죠, 이제는. 올해는 옥석 가리기가 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 넣었어요? 로봇 다 갔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젠. AI 넣었어요? AI 다 갔어요? 이게 아니고 로봇에서 뭐가 가더라, 그리고 순환매가 되더라, 이런 걸로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 전략을 짜셔서 시장에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빠르게 올라온 만큼 조정 시의 조정폭도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파트너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실적주들 지금 자리에서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적주 또 어떤 섹터 주목해봐야 될지 지금 바로 이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출 2.0 시대, 이제는 무기 판매 넘어 현지 생산 및 MRO 경쟁.
네, 오늘 이슈는 방산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방산하면 실적이 뒷받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 방산주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일단 방산을 이제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다시피 방산이 이제는 우주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산이 아니라 방산 우주와도 연결돼 있고 조선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방산이라는 것은 사업적으로 봤을 때 영역이 굉장히 지금 넓어지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조정 줄 때 방산들 오히려 빠질 때 매수해라. 뭐 이런 하나오션도 제가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방산을 이제 가지고 나온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죠. 글로벌.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태라든지 그 사태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또 북한이 우리 보고 한번 또 했죠. 탄도 미사일을 또 쏴면서 봤지? 이거 한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봤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군비에 대한 증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 방산을 슈퍼사이클로 인도해주는 어떤 부분이었다라는 거에 이제 확인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 그 K방산이 이제 수주가 한 100조 원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탄탄합니다. 그만큼 주도주 내에서 조선과 더불어서 방산이 수주적으로 봤을 때 가장 탄탄하고 실적으로 봐도 가장 탄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하방을 견조하게 지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이 또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어요. 방산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쇳덩어리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뭐 탱크 팔아요. 물론 이것도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AI라는 게 이제 붙여졌어요. 하나그룹에서 말을 했죠. AI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산도 고도화 시켜야 된다. 그 부분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기 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적의 공격을 가하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체질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주까지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 방산업의 이제 대표 주자들이 우주 개발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정찰 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다가 인터넷까지 연결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는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주까지 지금 영역이 걸쳐 있다. 그래서 이제 방산이 단순하게 이제 뭐 제조업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현재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IT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산을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AI 또 우주항공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긴 하죠. 그만큼 방산에 이 부분도 좀 묻어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짚어주셨고요. 확실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파트너님은 방산주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네, 풍산과 하나시스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풍산과 하나시스템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이 풍산 우리 파트너님께서 12월 초에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히든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방산주들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더 컸던 모습인데 굉장히 저점에서 잡아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거 혹시 자랑하려고 가져오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풍산을 누구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방산이 조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였고 뭐 러우 전쟁 뭐 이래가지고 뭐 방산의 어떤 그런 매물 출현이 이제 일어난다, 출해가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이 오고 갔었는데. 종목이 좋으면요 어느 때라도 붙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히든주로 가지고 나왔었고 엠밴드에서 제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2월 초에 투 트랙으로 가서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방산 이제 포탄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뭐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에 155mm짜리 이제 포탄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독점적으로 풍산이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이제 K방산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풍산이 낙수 효과를 받을 것이라는 그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에 또 탄약, 탄피 이 수요도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쇼티지 현상이 부족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것도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해서 지금 현재 풍산은 소재 즉 비철금속 구리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값이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오늘 풍산이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풍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화 시스템을 또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러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레이더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이런 두뇌적으로 방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화 그룹의 그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산을 좀 고도화시키겠다. 그 전략이 하나그룹 내에서 하나 시스템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주 위성통신 사업 확대 이 부분도 또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동력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예요, 현재고 그다음에 실적주고요. 그리고 제조업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래입니다, 미래고 그리고 이제 IT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성장주라고 좀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쉽게 구분해서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풍산이랑 하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사업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똑같이 방산적인 부분에서는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풍산과 하나 시스템 둘 다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두 종목 중에 어떤 걸 애프터픽으로 선정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풍산 계속 끌고 가실지 아니면 하나 시스템 꼽아주실까요? 뭐 일단 풍산은 계속 끌고 가는 건데요. 제가 픽은 하나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미 한번 말씀드린 걸 또 픽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하나 시스템을 제가 선택한 이유 자체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진입장벽, 즉 그 IT적으로 위성적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하나 시스템이 지금 현재 잘 움직여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AI 기반까지 이제 확대에다가 거기다가 우주 여기까지 지금 확대, 방산과 더불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브리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사업 다각화가 열려 있는 하나 시스템을 제가 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풍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풍산의 일단 기업 분석을 좀 보게 되면요. 하면 자, 보시면 실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풍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여기에서도 방산에서도 나오고 구리에서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일단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수주가 됐기 때문에 그 수주에 대한 낙수 효과가 또 올해 또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되면 아마 작년보다 더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우상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요.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유보율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기업 풍산의 기업 가치가 계속적으로 본질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BPS 본질 가치가 보게 된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현재 본질 가치 BPS가 8만 원 선으로 좀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프리미엄 붙고 막 이러면은 한 16만 원에서 2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지고 움직이신다면은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PBR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죠? 저평가예요. 그래서 8만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주봉 차트에서 좀 보게 된다면 이렇게 바닥을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저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봉, 이 주봉의 이 기준봉,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이때 중심가 위에서 밀리지 않고 다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이제 뚫어낸다면 기존의 16만 원, 즉 2배 수준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픽한 하나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보게 된다면 간단하게만 좀 하겠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죠. 흑자입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뭐 우주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AI가 또 더 붙여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욱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낙수 효과를 충분히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에서도 보시면은 원래 유보율이 좋지 않았어요. 유보율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았는데 작년 이제 3분기부터 갑자기 유보율이 좋아지면서 현금 흐름이 막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올 이제 1분기 실적이 또 나오고 거기까지 좀 판단을 한다면 이게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BPS 본질 가치입니다. 자, 본질 가치 여러분 보시면요, 아까도 똑같죠. 풍산이랑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분기로는 25,000원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59,000원, 6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2배는 넘어갔지만 여기다가 이제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75,000원까지도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고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차트상으로도 실제로 그쪽 부근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리고 프리미엄 붙어서 우상향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다진 다음에 저점이 점점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고점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저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7만 원 부근까지가 직전 고점이었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뚫어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올랐으니까 사세요가 아니고 반드시 조정 들어올 때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하셔서 직전에 저기 7만 원, 7만 5천 원 부근까지 한번 끌고 가시라. 이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사세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물론 고점이죠. 고점이고 거래량 없이 상승분 반납을 해서 다시 반등을 준 거고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끌고 7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하나 시스템을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하나 시스템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사업 다각화 강점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하나 이 방산 밸류체인의 낙수 효과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직전 고점인 7,900원인데 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앞서 풍산도 저희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굉장히 저점에서 짚어주셨죠. 아마 함께 하신 분들은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고 계실 텐데 나도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하는 종목 저점에서 매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M밴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가 가파르게 치솟자 주요 증권사들이 잇따라 올해 코스피 등락 범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연초부터 코스피가 급등 랠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외국인 수급과 이익 모멘텀의 조합이 랠리의 본질이라며 코스피의 연간 지수 범위를 3,900부터 5,200포인트까지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증익 사이클 진입에 나선 가운데 4분기 실적 시즌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익 모멘텀이 예상보다 강해질 가능성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한타증권에서도 2026년 코스피 전망 밴드를 작년 11월 제시했던 3,800에서 4,600포인트 범위에서 4,200에서 5,2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며 주요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에 합산 300조 원대에 안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간 코스피의 연도별 영업이익이 단 한 번도 300조 원을 넘어선 적이 없었던 만큼 한국 증시 사상 초유의 실적 장세가 반도체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하며 1.52% 상승했고 사상 최고치인 4,525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CES 2016에서 차세대 HBM4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히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CES 2016에서 HBM4 16단 48GB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혔고 이 제품은 현재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구현한 HBM4 12단 36GB의 후속 모델이라고 전했습니다. HBM4 제품은 단수를 높게 쌓을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지만 전력 소모가 늘어나고 발열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차세대 HBM4 공개가 HBM 시장 내 초격차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고 이후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사장은 AI 확산과 함께 고객의 기술 요구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메모리 솔루션을 통해 AI 생태계 전반의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4.31% 상승한 72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투자에 따른 깜짝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의 목표 주가를 기존 32,000원에서 3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4분기 미래에셋증권의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이 3,756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에 투자한 금액이 2천억 원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에 나서면서 지분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상상인증권도 미래에셋증권의 목표 주가를 29,000원에서 32,000원으로 높여 잡았고 3분기 말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받던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가 작년 말 1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7천억 원 이상의 평가이익이 4분기 특유의 계절적 비용 부담을 상쇄하겠나마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12% 넘게 오르면서 28,7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게임 업체 컴투스의 주가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장마감 이후 컴투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64만 6,442주의 자기 주식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5.1%에 해당하며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의 절반 규모로 평균 취득 단가 기준으로는 약 58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컴투스는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발행 주식은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으며 소각 완료 후 발행 주식 총수는 약 1,209만 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컴투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주 가치 제고와 중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각도의 주주 환원 정책을 심도 깊게 논의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자사주 소각 소식에 힘입어 컴투스는 5.44% 상승한 3만 1,000원에 상승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3% 약세를 보이기도 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요. 낙폭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7%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현대차도 1%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0.8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됐지만 알테오젠 견조한 모습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 3.5% 급등하고 있고요. 에이벨바이오의 경우에는 전일 급등 이후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4.9% 약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로봇주들 약세 흐름 이어가면서 3%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정필승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애프터마켓 강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기법대에서 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이거예요. 중장기랑 단기랑 여러분들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단기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으로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는 기법이 뭐예요? 이러면 인내심이요. 바짝 엉덩이 붙여서 앉는 거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 조금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뭐 재료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명백하게 구분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재료가 살아있는 기준봉 눌림목 공략 이래가지고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3탄. 아우 지겨워 이럴 수 있죠. 지겹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하는 게 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툭 치면 딱 나오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기준봉 1번이죠. 그죠? 기준봉. 자, 기준봉에서 거래량이 실린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장대 양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좀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 한번 하십시오. 장대 양봉이 몇 프로가 돼야 장대 양봉일까요? 30%? 20%? 맞죠? 10%? 이 기준이 있어요. 제 기준입니다. 8%예요. 8%. 8%부터 이 30%까지는 장대 양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심가에서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 30%, 즉 15% 이상, 그러니까 초과, 15% 초과에서 30% 미만은요. 중심가에서 하세요. 이거고요. 15% 이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하, 15% 포함해서 이하는요. 그 기준봉의 종가에서 저가까지 분할 매수하십시오. 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럼 거래량은요 하면 거래량은 비밀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M밴드라든지 아니면 무료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죠? 두 번째 2번 뭡니까? 재료 확인입니다. 재료 어떤 재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뉴스, 실적, 테마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라는 것은 그 주가의 하방을 좀 견조하게 지지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뉴스는 또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뉴스 믿고 들어갔다가 또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라는 건 참고 사항인 정도만이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좀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테마는 철저하게 테마대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기술이 좋으시면 테마대로 좀 움직이셔서 따닥 하시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강력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을 또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눌림목 대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눌려줄 때 조정시해야 된다. 왜 굳이 비싸게 주고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조정시 하시면 되잖아요. 조정시에.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도 해라. 그 눌림은 반드시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없이 밀어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있는데 민다? 나갔어요. 빠이빠이. 여러분들께 다 물량 주고 저는 나갈게요.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이 해야 그게 정상적인 조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거 고저장단법, 중고장단법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계속 보시니까 그죠? 그래서 겹치는 시세 이거에 대한
그 지지를 명확하게 받고 그 겹치는 시세를 뚫어 올려줘야 된다. 그 저항이다. 그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세력이 만들어낸 그 시세이기 때문에 그걸 뚫어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보겠습니다. 자, SAMT예요. 자, 기준봉 발생했죠? 확인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죠? 재료가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반도체 유통입니다, 유통.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복사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물량을 많이 뽑아내면 많이 뽑아낼수록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도 같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게 핵심적인 재료입니다. 재료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반도체도 말씀드렸죠. 지난 그 애프터마켓에서. 거기도 유통이기 때문에 D램 가격이 올라가고 낸드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재고로 쌓아놓은 그것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실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시스템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온디바이스 AI. 여기 마진 펌핑이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재료는 확실하다.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만 담지 마시고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담으셔서 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반도체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거예요, 이거.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거래량이 앞에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었죠. 갑자기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심에서 한번 사라 그랬잖아요. 자, 샀습니다. 내려오면 더 사겠습니다. 또 사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바로 올라가서 직전 이 고점을 뚫었어요. 끝. 안 한다고요. 왜? 일단은 더 내려올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여기를 얘가 이 이상으로 들어왔으면은 저는 여기서만 하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없이 또 빠지죠. 그러면 이거는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유심히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반도체 빡 하면 빡 같이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MOT예요. MOT를 딱 봤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기준봉 들어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재료를 확인했더니 자, LFP, ESS, 그다음에 46파이,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장비 라인업으로 배터리 기술이 바뀔수록 MOT 수요가 더 커진다. 그리고 세계 최초 뉴 플랫폼 양산 기술 경쟁력이 확정이다. 뭐 이러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ESS가 움직이고 AI 이 산업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액침 냉각과 ESS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ESS나 또는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재료였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기준봉 발생했습니다. 거래량 없었어요. 그죠? 없었다가 이렇게 밀었는데 기준봉 발생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한번 샀어요. 그다음에 중심과 저가에서 한번 사고요. 그 밑으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산 거예요. 그날 하루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직전 고점 깼죠. 자, 이것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애프터마켓 오늘의 공략 종목은요. 자,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 한번 볼게요. 상승 모멘텀. 미국 인디애나 공장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미국 합작 법인이죠. 스타플러스 에너지가 가동 시점에 맞춰서 2026년, 즉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미국 현지 공장도 현재 풀 가동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적적으로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ESS 안전 투자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화재 예방 강화. 이게 이제 화재 관련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ESS 관련주인데 그래서 BBU 수요 폭발. 그래서 핵심 안전 부품은 원통형 CID 수요 폭발에서 40% 급등을 했다.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탈 대비 극저평가다. 자, 매출이 5천억 원 돌파. 그게 전망이에요. 그거 대비해서 현재 전기차 섹터의 캐즘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가 된 거예요. 그거에 이 주가가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은 이거 ESS 이 화재 관련된 부분, 이 원통형 CID 이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매출이 5천억까지 잡힌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보시면 매출액 꾸준히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은 좀 줄긴 했지만 2026년 올해부터 공장 가동시킨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액도 이제 우상향, 영업이익도 우상향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50 지금 3% 정도 됩니다. 이거는 크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보수적으로 150%다라고 말씀드린 거였고, 자 유보율은 1,400 좋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BPS 저 본질 가치가 7,500원 수준이고요. PBR이 0.6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거예요.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본질 가치 7,500원 그어봤어요. 여기 검은색 여기 이 선이 7,500원. 그러니까 이게 한 배, 이게 0.5배, 이게 0.75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빠졌다가 0.5배, 즉 3,750원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 줬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상방이 열려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죠? 열려 있잖아요. 이만큼 열려 있잖아요. 한번 탄력 붙으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하죠? 시세가 많이 겹치는 구간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막 복잡해요, 그죠? 그런데 확실한 건 이 기준봉, 그때 들어왔을 때 이 기준봉의 중심가, 이 중심가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줬다. 그래서 이만큼의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수가는요, 5,000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5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히든 종목이 있어요.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들고 나오면 뭐 반도체 뭐 장비 하면 그대로 뭐 공약주, 히든주, 반도체 장비 가지고 막 나오고 막 그럽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수 상승분 반납하고 거래량 없이 빠져 있다가 다시 반등 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자, ESS 부품 장비 관련주예요. 상승 모멘텀이요. ESS 배터리 대형 수주 본격화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SBB 프로젝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라는 거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땡땡땡땡 실적이 현재 폭발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체질 개선, 저수익 사업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ESS 반도체, 전기차, 무선 충전 등 고수익 사업 비중을 지금 현재 늘렸어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ESS 쪽으로 사업 방향을 좀 더 틀어서 이쪽에 사업 비중을 좀 더 많이 늘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딱 봤습니다. 봤더니 이야 매출액이 1조가 넘네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건실한 회사예요.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 즉 2025년도 아직까지 4분기 발표는 안 됐지만 그거 합치면은 충분히 2024년도 직전 실적을 깨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어때요? 비추 비율이 94, 유보율이 956입니다. 그다음에 BPS 본질 가치가 10,000원이에요. 거기 현재 PBR이 0.63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 가치 10,000원이죠,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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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여기가 뭡니까? 한 배예요. 여기가 뭡니까? 0.5배예요. 여기가 뭡니까? 0.75배예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쭉 빠졌다가 5,000원 밑으로 0.5배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공간만큼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죠. 그러면 7,500원이라는 이 공간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를 거래량 동반해서 7,500원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10,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종목은 하방에 견조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자, 이 거래에서 이거는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이에요. 자, 보시면 저렇게 쭉 했다가 거래량 없이 다시 뭡니까? 이렇게 기준봉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기준봉의 하단, 이 하단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죠? 박스권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량 동반해서 여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 이만큼은 수익 구간입니다. 왜?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떤 강력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거는 우상향으로 힘있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차트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7,500원까지 갈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은요. 제가 오늘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많이들 좀 참여하셔서 좀 저랑 좀 많은 진하게 좀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이번 주 목요일이죠. 맞습니다. 제가 화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의 공략주와 히든주 만나봤습니다. 공략주는 신흥 SEC 가져와 주셨고요. 매수가는 5,0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6,50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든주 ESS 부품 장비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삼성 SDI 수혜에 따른 상승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의 M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온라인 공개 방송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나는 좀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필승 파트너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들 내일도 여러분과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